지상파 3사 출구조사 발표 1시간 30분 만인 어제 9시 반쯤 일찌감치 개혁신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패배를 선언한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완주해낸 그런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당의 역량을 키워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역량을 더 키워 약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지만 당장 보수 진영 내 국민의힘을 중심으론 이준석 책임론이 불거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선거 전 내내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란 정치권 일각의 압박에 대해 완주를 단언하며 맞섰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각각 41.15%와 8.34%. 두 득표율의 단순 합산치는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보다 0.07%포인트 높습니다. 이 후보 측은 만약 김 후보로 단일화했더라도 지지층이 온전히 흡수되지 않았을 거라는 게 일관된 입장인데 김문수 후보 측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이슈로 자기 존재감만 키웠다며 보수층 표심을 분열시켜 선거에 어려움을 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얻은 8.34%의 득표율도 선거 비용 보전선인 10%의 벽을 넘지 못한 데다 거대 양당 후보를 꺾었던 지난해 총선의 전략 이른바 동탄 모델의 재현을 기대했지만 중도층과 부동층의 지지를 제대로 끌어모으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정치 행보에 부담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에서도 13.99%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이 후보와 개혁신당은 일단 이번 선거를 복귀한 뒤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독자 세력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자 세력화로 정치 생명력을 이어가겠다는 이준석식 정치는 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SBS 최승문입니다. 예,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 치열했고 무엇보다도 6개월간의 탄핵 계엄 이후의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셨을 것이 자생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우리 개혁신당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이 선거의 결과 그리고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또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잘 분석해서 정확히 1년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또 저희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완주해낸 그런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당의 역량을 키워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금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곧 취임하게 될 텐데 국민통합과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정말 세심하고도 또 그리고 적확한 그런 판단들을 해주길 기대하며 개혁신당은 앞으로 또 야당으로서 저의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6개월여에 걸친 혼란 기간 동안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준석을 또 신뢰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동탄 주민들께 너무 감사하고 내일부터 바로 또 동탄 국회의원의 일상으로 복귀해서 지역의 민원과 또 여러 가지 동탄에 관련된 일들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지금 출구조사 결과 7.7% 예. 얻을 걸로 이제 예측이 됐는데 사실 이준석 후보가 완주는 이제 둘째치고 대선 선거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 10%, 그러니까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 10%를 넘냐 안 넘냐. 그렇죠. 예, 이게 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7.7%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선방했다고 그리고 보세요? 완주를 했잖아요. 예. 또 단일화 안 하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 크레디빌리티를 높일 거라고 봅니다. 원칙을 지켰잖아요. 네. 근데 단일화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예. 단일화 해봤자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해도 지는 걸로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11% 가다가 7.7%까지 떨어진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공표 기간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그렇죠. 말씀하시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예. 7.7로 나왔는데 예. 그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사표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 안 했겠습니까? 결국은 김문수 후보한테 갔다. 김문수 후보 쪽으로 많이 갔고 일부는 아마 이재명 후보 쪽으로 후보로 갔을 갔고,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그 방송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는 단어 하나를 썼잖아요, 그죠? 그 발언. 뭐 젓가락은 괜찮지만 그 앞에 나오는 네. 그게 저는 여성 유권자를 예. 이재명 지지로 돌릴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발언이 좀 예, 결정적이었다. 근데 저 이번에 출구조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대표님 그 얘기 조금만 예. 이따 여쭤보고 이준석 후보 얘기를 저희가 한 번씩 하고 예, 여쭤볼게요. 이철희 수석님은 이준석 후보의 지금 이 출구조사 성적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본인은 아마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두 예. 자릿수 나올 걸로 기대를 했을 텐데 저는 선전했다는 데는 우리 조갑주 대표랑 비슷한 평가시네요. 비슷한데 예. 사실 그동안 이렇게 후보 단일화라는 것 때문에 계속 그 프레임을 걸었잖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그 제3후보에게는 사실 그 굉장히 이 폭력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제동을 거는 그게 사실은 사표 될 거라는 걸 자꾸 조장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후보로서 굉장히 억울했을 텐데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준석 그 후보가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다. 지금 너무 말씀하신 많습니까? 예. 그 세 번째 TV 토론에서의 발언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세대별로나 남성 여성 간의 투표한 걸 보면 20대 남성 또는 뭐 30대 남성 여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미래의 이제 투표층이기 때문에 가능성과 전망을 높여주는 거기도 합니다만 지나치게 협소화돼 있고 또 이른바 젠더 갈등을 너무 깊숙이 건드렸기 때문에 네. 두고두고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장밋빛 미래만 있을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보수 전체가 좀 재편하는 흐름으로 좀 갈 거라고 보는데 네. 거기에서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좀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그게 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봐야겠네요. 배현진 의원님은 사실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같이 지도부의 일원이셨으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금 이 출구조사 결과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 사실 대선전 레이스를 보면서 이준석 후보가 2차 토론을 할 때까지는 굉장히 그 토론에 임할 때도 탄탄하게 준비를 해오고 발군의 실력을 보인다라는 세련된 토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잘하면 개혁신당의 지지율 2배를 뛰어넘는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라는 공적 영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 같은 이런 자리에 나와서 가려야 될 언어를 선별하지 못하는 큰 실책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빠져나간 표들이 저는 모두 여성표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표를 주지 못했던 보수 진영의 어떤 개혁을 원하는 대안을 원하는 분들이 이준석 후보의 그 실언, 네. 그 이후에 또 수습해가는 과정의 그 모습들에서 과연 대안 세력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실망감을 크게 느끼셨을 것 같고 그게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표가 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후보의 그 3차 토론의 발언이 결국은 막판 표를 좀 많이 가져갔다, 많이 네. 빼앗아갔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분의 얘기가 좀 공통된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뭐 지역별, 그다음에 성별, 연령별로 저희가 좀 자세히 분석된 거를 드렸는데 조갑재 대표님, 아까 좀 말씀을 이어가시면 어떤 부분에서 좀 특이점을 찾으셨어요? 그 남녀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남녀가 똑같아요. 39.4, 39.2인데 네네. 그 부인
논란이 많았는데. 아, 설란영 여사. 예, 예. 그게 크로스 효과로 나온다면 이게 여성표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예. 뭐 그렇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이 남녀 지지율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예, 남자는 48.3, 예. 여성이 55%나 돼요. 여성 55%. 지지층이 좀 높은. 7% 예. 포인트 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뭐 다 알려져 있지만은 남성 지지율이 11%인데 여성 지지율이 4.3%예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 발언이 예.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낮추고 여성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높인 거 아니냐. 오히려 동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렇게 그런 보시는군요. 생각이 이철희 전 수석이 짧게만 보태신다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받은 표는 남자 여자가 근소하게 좀 차이가 나는데 여성 전체 표가 어디로 갔냐를 따져보면 이재명 후보는 55%고요. 예. 김문수 후보는 39%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득표율보다 차이가 더 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여성들이 확연하게 이재명 후보를 많이 밀었다는 게 보이고 이재명 후보는 사실 3대 지지 기반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여성이 있고요. 호남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40대 50대. 이 장년층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70% 가까이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네. 이 3대 기본축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하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TV 토론이나 선거운동 보면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너무 지나치게 반 이재명 스탠스에 그게 오히려 좀 몰두한다. 페인이었다. 왜냐하면 보수의 대표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예.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미래의 후보다라는 거를 조금 더 강조했으면 예. 훨씬 더 저는 득표 기반이 넓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출구조사 결과 나온 거를 좀 더 자세히 세 분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 직설이었습니다. 예, 이번 선거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모두 일치 단결해서 너무 잘 치러내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성원해 주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제가 계속 갚으면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희망과 기대를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또 완전하게 담아내지 못해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부하고 또 배우고 발전할 부분을 더 가다듬어서 대한민국과 정치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일화하지 않은 영향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처음부터 저희는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 뭐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또 나온 것을 보면은 사실 단일화보다는 오히려 혁신에 더 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범보수 진영에 던져진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선거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방법론이나 접근법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